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기대한다며 외교에서도 실용과 협력에 먼저 방점을 찍었습니다.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은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상궤도 복귀를 세계에 알린 이 대통령은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상석인 오른쪽을 권하며 첫 정상회담 기념사진을 찍은 한일 정상. 평소 과거사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한일 두 나라가 이웃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도 이 대통령을 향해 TV에 매일 나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며 친근함을 표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이 된 두 나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두 정상은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 복원을 넘어 수시로 오가며 실무적 협의를 이어가는 한일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마다 한일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던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대신 대통령 입에선 미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강조해왔는데 첫 만남에선 협력에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사도광산 추도식 등 진행형인 현안들에 대해선 전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대일 외교가 퍼주기식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캘거리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동안 9개국 정상과 만나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가난했던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험을 공유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는 특별한 공감도 나눴는데요. 룰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며 덕담도 건넸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 뒤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서로를 감싼 채 나란히 걷는데 함께 등을 토닥이며 한참 대화를 이어갑니다. 앞서 한 브라질 정상회담에선 둘 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얘기로 개인적인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팔을 다쳤던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공장에서 19살에 손가락을 잃은 룰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한 차례 통화를 나눈 호주 앨버니지 총리에게도 호주의 자연경관을 좋아한다며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 are very kind. 여성 최초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과는 높은 지지율 비결을 물어보며 어색함을 깼고 인도 모디 총리에게는 지난주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이 채 안 되는 기간에 EU 포함 9개 국가와 연쇄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큰 결례나 논란 없이 끝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 모습에 비상계엄 이후 쌓여왔던 국민 갈증이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가장 좋을 점 중에 하나가 해외 무대에서 이제 불안하지 않겠구나.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런 개인적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순방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외교 무대에 적합한 캐릭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남긴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사진들을 보면 엄청 밝게 웃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을 만나면 이 사진만 굉장히 밝게 웃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카메라 앞에 선 게 대부분 위기의 상황이나
중요한 발표의 순간이니까 항상 긴장되고 심각하고 딱딱하고 그런 어조 표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을 대부분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본성이 대단히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구져요. 이 사석에서 길게 대화해보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그걸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몰라요. 네.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 사석에서도 만나본 사람 극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다자 외교는 기본적으로 사교의 무대거든요. 거기서 이 본인의 타고난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 사진들이 그래서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찾아보면 다 무척 밝아요. 개구져요. 잘 보면. 맞습니다. 표정이 무척 밝거든요. 제가 알고는 이재명 대통령 본 캐릭터인데 거기서 제가 명배어천가 오랜만에 짧게 보자면 왜냐하면 저렇게 밝게 웃는 걸 왜 저런지 잘 모를 테니까 원래 저런 캐릭터예요. 원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어떤 계층 어떤 계급하고도 즉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맞죠. 이재용 삼성회장 청소 노동자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이재용 회장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의 처지나 입장이나 사고나 세계를 그들 눈높이에서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대화를 나눌 주제가 없어요. 공감대를 만들 스몰 토크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사 누군가가 자,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하고 알려주더라도 그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그거는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냐 받았지 않았냐하고 상관이 없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통해서든 아니면 정치를 만나서든 과학자를 만나서든 혹은 주식시장에 가서든 모든 계층 계급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들하고의 대화는 더 쉽죠. 왜냐하면 정상들 간의 저런 대화는 서로 칭찬하고 네. 상대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거는 사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 공부는 머릿속에 금방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 무척 자연스럽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저렇게 밝게 웃고 대화하는 친화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그래. 네.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저도 보면서 막 웃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외교 무대의 데뷔였다고 보고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어요. 네. 어떤 모습이 올까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룰라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KTV 요즘 열일하는 그 KTV 이미진에도 그 우리 쪽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 이후에 소년공이었어요. 맞습니다. 도시 빈민이었고 그걸 그렇게 10대를 보냈고 두 사람 모두 그 시절에 장애를 얻었어요. 룰라는 손가락 하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엄청난 기득권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검사 판사의 모략에 휘말리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고난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룰라도 그 못지않은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근데 다 결국은 이겨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국제무대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서사가 너무 비슷하고 궤적이 비슷하죠. 그리고 본인들만 겪었던 게 있잖아요. 도시민으로 소년공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저 자리까지 가기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이 동지적인 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감과 신뢰가 막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그런 장면이 또 단체 사진 찍고 나서도 잡혀요.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그 영상도 있나요? 단체 사진을 찍은 직후인데 다른 정상들하고 다르게 두 사람이 따로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네. 참 귀한 장면이에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G7 현장에서 소위 번개팅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지도자의 친화력을 보여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혹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약 7개의 정상회담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브라질을 시작으로 아니죠. 남아프리카 남아공이요. 공화국을 시작으로 호주 그리고 브라질, 뭐 인도, 영국, 일본, 캐나다 등등에서 했고요. 그리고 방금 직전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이제 확대 정상회의 시작하셨는데 일본. 아니요, 저기 G7과 정상. 확대 정상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약간 보여지는 그림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 서로 웃는 모습, 또 그러다가 룰라 대통령이 와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동안 혹은 3년 6개월 동안 좀 제대로 된 정상 외교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국민들의 갈증을 좀 해소하는 것 같고요. 그럼 두 개 체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포즈나 태도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예. 어떤 거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데뷔전이죠. 그리고 뭐 모두 발언은 대부분 공개가 되어서 유심히 보았는데 일단은 뭐 좀 태도가 메모지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뭐 전화 통화보다 뭐 젊어 보여요라는 식의 호주 총리에게 보낸 뭐 농담 그리고 룰라 대통령과의 그 회담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년공 스토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남아공과 우리와의 민주화 경험, 독재의서의 극복 이런 사례를 개인적 유대와 국가 간의 그 정치 발전사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우리는 감히 데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무슨 신인 가수 데뷔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도지사로서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또 여러 계기에 외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생경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리고 G7에서 이렇게 1박 3일 동안 지금 현재 7개국이랑 했고 앞으로 더 할 텐데 이렇게 30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하는 회담이 그러니까 정권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기회이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대부분의 정상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덕담이든 진심이든 간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룰라 그리고 뭐 멕시코, 인도 등등 다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상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물론 첫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지만 G20로 다자회의에서 데뷔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시민의 조직된 그리고 매우 평화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매우 평화로운 절차에 따라 헌법적 절차에 따라 불의한 정권을 탄핵했다는 것을 찬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그들의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입 장벽을 제거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어서 국가적으로 불행했던 시기를 겪고 나니 특히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물론 현장에서 우리 대통령과 상대의 방의 협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보이는 행동, 언사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와 상대방이 우리 대통령이 하는
이런저런 의전을 보면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국정이 중요한 축이고 해서 그런 걸 보면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거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 번개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아까 6개 나라인가 이제 정상들하고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기 전에 미리 조율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조율이 됩니까? 네, 보통?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이 되어 있으니 주요 국가는 먼저 스케줄을 잡겠죠. 게다가 우리는 미국 혹은 일본 중심이니까 그들을 먼저 잡아놓고 비어있는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채워진 시간 남는 시간에 너희 정상 어때라고 미리 깔아놓고 이건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라고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혹은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에 보고하죠. 지금도 알려진 바로는 브라질 유엔 사무총장, 멕시코, 인도와의 정상회담은 예정이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지 내지는 가면서 조율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표현을 그냥 즉석 회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즉석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요번 그 나라 입장에서. 맞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열리는 G7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는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관세로 두들겨 맞고 있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있고 트럼프를 빨리 만나서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기 중요한 국가여서 보세요. 인도, 브라질, 멕시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심리적 연대 그리고 정보 공유 당신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시게 이야기들이 회담장이나 아니면 회담 대기실 혹은 만찬장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필요가 있고 그때는 정말 오로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G7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순방을 총평을 좀 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G7 기간 동안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11명을 잇따라 만나 말 그대로 양자회담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개엄 이후 6개월간 공백이던 정상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중 영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이 중 일본과의 회담이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양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 확인했고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보겠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고칭합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일 양자회담 약 30분간 진행됐고요.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잖아요. 성숙한 한일 관계 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브라질, 멕시코 등 초청국 정상들하고도 만남을 가졌죠? 네, 브라질, 멕시코, 인도, 그리고 전날에는 남아공, 호주 정상과 회담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만남들 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소년공 시절 손가락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도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이 다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외에도 유엔, 유럽연합 수장들과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이후 정상회담 등 개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이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면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적극 모색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번 순방 윤석열의 첫 해 순방하고도 뭐 이거 비교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러 지점에서 조금 비교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국민들이 좀 비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거의 밈처럼
순방 네. 내내 회자가 됐습니다. 먼저 출국 순간부터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출국했을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일렬로 도열해서 배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군대식 도열을 없애고 모두 함께 걸어 나와서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차이가 나요, 처음부터. 네. 전용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은 기자들에게 어떻게 맥주는 한잔 하셨어? 축구 봤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농담을 건네면서 또 첫 외교 무대 앞둔 소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만나봐야지. 네, 외교하러 간 것 같지 않은 저런 말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 깜짝 개최해서 총리 후보자 논란부터 추경 방안까지 국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격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3년 전에 윤석열과 이번 이재명 대통령 모두 7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양자회담 가졌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보네요. 회담석에 앉은 자세 역시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쩍벌과 진중하게 경청하는 자세 한눈에 비교가 되죠. 네. 하다못해 다음 사진 보시면 우산을 든 각도까지도 화제가 됐습니다. 다소 자기중심적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영부인을 배려하는 듯 이렇게 나란히 함께 오붓하게 쓴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이 작은 차이가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첫 순방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 자, 영부인 외교 많은 관심을 또 받았었어요. 네, 과거 김건희의 경우 사진 연출, 네. 명품 쇼핑 등으로 해외 방문마다 논란이 됐었는데 이와는 달리 김혜경 여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영부인 외교로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졌습니다. 네. 김 여사는 현지 교민 간담회, 국립장애인 문화예술센터 방문 등 일정을 혼자 소화하며 조용하지만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